자, 1경주부터 배당이 터졌습니다. 7번마 샤이노미와 4번마 공주 핑크가 최저 배당 형성을 했죠. 7번은 문세영 교수가 탔다는 측면도 있고 주행검사 2차례 뛰면서 확인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4번마 성실공주 핑크는 취향마들과 주행검사를 받으면서 1차로 통과했던 기록도 좋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배당을 형성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신마들의 변동성, 신마들의 위험성이 또 확인이 됐던 경주가 됐어요. 안쪽에서는 이번 아이스크림이 선행에 나섰습니다만은 초중반 거리차를 좀 벌리고 오버를 했다는 느낌이 좀 있죠. 직선에서 7번 문세영 교수가 빠르게 붙으면서 선입 우승을 향해서 돌진하는 가운데 2번이 종반에 덜미가 잡히는데, 자, 또 다른 인기만 했던 4번이 안쪽으로 파고들긴 했는데 중반에 거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전개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럼에도 종반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해주고는 있으나 중위권에 붙었던 8번 타우루시킨이 종반에 올라오면서 4번과 2번을 모두 제압을 하면서 첫 경주부터 배당이 연출이 됩니다. 신마들 저배당에다가 힘을 줬던 분들에겐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신마들 경주에는 너무 작은 배당들에 힘을 주거나 무리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보통 이제 배팅을 하다 보면은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3번, 4번, 7번 4파전 구도로 배당파는 끝까지 이제 배당이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지난번 입상 기록 가장 빨랐던 마필이 바로 4번이었죠. 5번과 8번이 스타트는 빨랐는데 5번은 무리하지 않죠. 지난번에도 선행 뒷심 부족,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안배를 하는 작전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4번이 안쪽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코너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3번은 지난번에 외곽 전개 분리였는데 이번에 빅투아르가 타면서 선두권 말미 안쪽 최적 전개를 잘 끌어냈어요. 자, 인기마 2번 직전에는 너무 늦발을 해서 중반 끝걸음만 보이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출발이 조금 좋지는 않았죠. 뒤에 있었습니다만은 4코너쯤에는 이제 중위권까지 진입을 하면서 조제로가 어쨌든 중반 전개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냈어요. 자, 직선 승부에서 4번, 5번이 선행 경합, 8번은 선행 못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상황, 3번과 2번이 선입으로 접전을 벌이는 상태에서 중반의 승패가 어떻게 갈릴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4번은 끝까지 버티고 5번은 직선 중반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죠. 자, 3번, 2번 싸움에서는 2번이 근소하게 앞설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 종반에는 빅투아르가 우세를 지킵니다. 인기마 7번 메타블레이더 너무 뒤에 있다가 뒤늦게 올라오는 김용근 교수의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도 승부 경주로 들어갔던 상황인데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마필 싸움 중에서 3번, 4번이 오면서 그나마 가장 좋은 배당이 좀 들어왔다는 거, 선택의 문제,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 마을들의 승패는 또 달라질 겁니다. 자, 기성 마필들이 결정력이 좀 애매했던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마 3번이 인기가 모아졌던 경주였습니다. 자, 선두권은 2번과 5번. 5번 피체카가 2번보다는 외곽, 그러나 2번이 그렇게 빠른 선행력을 내지를 못하죠. 뒷심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코스 2점을 그대로 살려보겠다는 조제르 기수의 의지가 보였으나 5번을 벌리지를 못하고 접전으로 가는 상황. 6번은 2번, 5번 외곽 걸렸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9번 마필이 초반 출발도 좋았으나 외곽 분리로 인해서 제로할 수밖에 없었고 코너에서는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임다빈 기수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가운데 뒤에 있었던 빅투아르가 영리하게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 4코너 말 2번, 5번, 6번이 가려 있으니까 빅투아르가 안쪽으로 파고들지를 못하고 외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속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쳤죠. 이런 와중에 뒤에 있었던 블랙 초콜릿이 물 흐르듯이 전개가 풀리면서 직선에서는 바로 선위권, 직선 중반 선두권을 제압을 하고 거리차를 벌리는 잠재력을 보여줬고 5번이 선두권에서 버텨내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중반에 8이 올라오죠. 자, 그러나 8번이 결국 4코너 말미에서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중반 코차 아쉬움 속에 5번을 잡지 못하고 3책에 머물러야 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신마의 잠재력이 기성 마필들의 능력을 앞섰고 8번 빅투아르의 전개 실패, 5번의 선두권 버티기 결과, 자, 나중에 이 마필들 다시 만났을 때는 또 전개에 따라서 승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능력들이 아직은 좀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1번 퍼펙트 건매는 문세영 효과가 기대가 됐던 마필이고 2번 막 고만하루가 그나마 직전 경주 연속 가능성을 보여줬죠. 자, 8번도 11전을 뜨고 2착 한 번뿐이긴 하나 기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이 3파전 구도로 배당판을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1400을 안 뛰어봤다는 것이고, 자, 1번이 스타트가 빨랐지만 안토니오가 빠르게 치고 나가죠. 자, 치고 나가면서 선행이 확보되자 바로 안배에 들어갑니다. 문세영 기수는 서둘지 않고 코스 있죠. 뭐 조만간 또 코너를 만나는 상황을 알고 타는 상황이죠. 무리 없이 근접 추격. 결국 코너에서는 선두권 두 마리가 뭉치고 8번이 외곽에서 3선 전개까지는 상당히 좀 순조로웠는데 중반에 김태희가 밀고 나옵니다. 코너를 돌면서 결국 3번 외곽으로 밀렸던 상황. 5번은 그 뒤에 있다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선위권에 진출을 하는 상황. 직선에서는 1번, 2번이 우승을 다투는 상황에서 5번, 3번, 8번이 3차권을 놓고 다투는데, 자, 3번 김태희는 의욕을 보였으나 마필이 따라주지 못했고 8번 사랑모아는 전개를 풀지 못한 가운데 직선에서 결국 순조롭게 따라왔던 마이공주에게 결승선에서 호차이로 밀리고 말죠. 전개를 주도권을 잡았던 1번, 2번이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가운데 열심히 탔던 기수, 반사이익을 봤던 기수 7번 김영군이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혼전. 자, 여러분들과 승부경주로 들어갔던 경주입니다. 7번만 올포 요도림이 1400 첫 거리 도전에서 지난번에 이제 휴양 있었죠.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 선행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안쪽과 바깥쪽에 따라붙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는데 1번은 안쪽 이점을 살렸습니다만은 안쪽에 이제 갇히죠. 자, 8번이 외곽에서 빠르게 붙으면서 2선 전개, 9번도 외곽으로 따라붙으면서 3선 전개, 선두권 여러 마필이 뭉쳐지는 상황이고 입상을 했던 4번 PNS 더킹은 중위권 외곽에서 기회를 노리는 상태입니다.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던 3번이 맨 꼴찌를 뛰고 있어요. 자, 7번이 선행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직선에서는 선두를 유지를 하죠. 그리고 우승으로 이어지면서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1승을 추가하는 모습이고 조인권 기수가 외곽으로 잘 붙었고 직선에서도 한번 해볼만 했고 서승훈 9번도 역시 외곽으로 근접 추격에 나서면서 직선 승부에 들어갔는데 중위권 외곽 들어왔던 4번 안토니오가 빠르게 선두권 말미 안쪽으로 1번을 넘어서서 2선권에 진입을 하는 상황. 이미 여기서 이제 승패가 확정이 되죠. 1번은 최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정력을 내지를 못했던 가운데 뒤에 있었던 2번 김하연 기수가 또 막판에 올라오면서 3차권에서 이변을 연출하는 모습. 7번의 우세 속에 후차권 접전 누가 들어도 할 말 없는 상황에서 안토니오의 기승술이 돋보였습니다. 적중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3번 날이 얼마 이번엔 문세영 카드 우승이 예고됐던 마필이에요. 3번을 놓고 2번과 5번이 팔렸는데 5번은 선두권에서 열세죠. 뒷심이 좀 부족했으니까 선행 못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의외로 2번이 선두권에 가서하지 못하는데 지난번엔 11번이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추진하면서 선두권 가세가 가능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쪽 이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번이 근소하게 앞서는 순발력을 보여줬으나 4번이 안쪽 이점을 살리면서 결국 코너를 만나는 순간 4번이 선행이죠. 6번은 안쪽 4번 외곽에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선행에 실패를 했고 3번 리얼만은 안쪽으로 선입전개, 무리 없는 전개입니다. 자, 2번이 여기서 이제 3번 뒤에 추격전에 나서면서 직선에서 이제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3번 문세영에서 리얼마가 여유있게 종반까지 치고 올라오고 약간 좀 주행불안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잘 제어를 하면서 종반 4번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선행 상대마들이 많았던 가운데 김하연이가 선행에 성공하면서 행운의 2차.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실패했으나 종반의 선행마 중에서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인기마 12번마 너트플레이 1300 첫 도전 데뷔전 선입 우승 지난번에 취입으로 2차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기록을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에 냈던 이마필의 경주력이 안쪽에 있는 다른 상대마들과 비교해 보면은 철입니다. 강추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 입상이 좋았으니까
인기를 모으는데 2세마들이 거리가 늘어나면서도 데뷔전 또는 이전주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다 무너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제가 그런 경주들을 수도 없이 노려서 전국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바로 너트 플레이의 불안 요인을 노리고 숨은 그림 찾기 배당 승부에 들어갔는데 자, 8번과 1번으로 입상이 결정이 돼요. 1번은 최적 조건을 가지고 최근에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8번은 지난번에 전력 상승, 입상에 실패했으나 이번에 용호가 다시 타면서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이 예고됐던 상태. 7번이 기습선행에 나서긴 했으나 8번에게 직선에서 무너지죠. 자, 그럼에도 후속권 마필들과의 거리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취입이 쉽지 않은데 디마이니가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중위권에 붙었던 6번도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했고 종반에 7번이 하마터면 버틸 뻔했는데 1번이 역습을 해요. 서울주로는 외주로에 모래보충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들을 보니까 직선주로 타임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입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절대 인기마에 몰라. 상대마 두 마리가 동반 입성했던 상. 2세마들, 인기마들은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주 결과였습니다. 경주리 2000m 제8경주 제37회 KRA컵 클래식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그리고 바깥쪽에서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가 빠르게 바깥쪽 안쪽 찔러 들어오면서 이마신 달아납니다. 선두는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바깥쪽 2위는 6번 마 투혼의 반석이 2위로 따라갑니다. 3위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안쪽 3위, 4위는 바깥쪽 8번 마 대암장군이 자리 잡았습니다. 1코너에서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계속해서 이마신, 3마신까지 2코너에서도 단독 선두 문세영 기수가 입성한 서울의 대표마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바깥쪽 2위는 6번 마 투혼의 반석 바깥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위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4위는 8번 마 대암장군, 5위는 5번 마 문학지프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이제 결승권 직선주로 계속해서 선두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그 뒤 옆으로 6번 마 투혼의 반석 모습 보이고 안쪽 3위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4위는 8번 마 대암장군, 안쪽에서는 5번 마 문학지프, 11번 마 굿필승도 선두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마 행복왕자가 이제 중위권에서 바깥쪽 6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와 바깥쪽 추격하는 6번 마 투혼의 반석,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에서 1마신까지 좁히기 시작하는 6번 마 투혼의 반석, 안쪽에서 버티는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변화없이 3위자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따라가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문세영 기수가 입성한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2위권 접전은 안쪽에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바깥쪽에 6번 마 투혼의 반석, 두 마리,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안쪽을 공략합니다.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가 KRA컵 클래식 약 3마실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는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바깥쪽에 따라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입성한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바깥쪽에 3번 마 킹 오브 더 매치, 3위는 6번 마 투혼의 반석 따라붙습니다. 남거리 100m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 코리아컵 2위마인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가 1800m를 넘어 2000m로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KRA컵 클래식 대상경주 문세영 기수와 13번 마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서울에서 1600거리가 시행이 되면서 게이트 이점에 따른 선두권 마필들의 유불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4번 캡틴 브라보는 선행 간 적은 사실 없죠. 지난번에 한번 선행 가다가 밀렸던 적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이번에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순조롭게 그냥 선행. 5번 경부도령이 선행력 있는 마필인데 4번 외곽에 걸리면서 무리를 하지 못하고 2선 전개로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성으로 인기를 모았던 9번은 맨 꼴찌. 현장에서는 별로 배당에 힘이 없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대상경주 이기기도 했고, 이 1900년 마필이 1년 만에 지난 7월에 한번 입상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사실 애매했던 마필이죠. 자, 6번 원평코드. 지난번에 되는 빨, 그전에도 꼴찌, 최근에 발작백이 생기면서 이번에도 또 후미 전개를 하고 있어서 불안했던 종반 상황이었는데 종반에 당연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발작백이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두권에 큰 변동성이 없는 가운데 1번이 오히려 잘 붙었습니다.
최근에 정상 출전 주기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뒷점을 얼마큼 살려내느냐 관건이었는데 직선에서는 1번, 5번 두 마필이 2착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6번이 벌써 중위권 안쪽으로 선두권 말미 진입을 하고 있죠. 자, 직선 중반까지 1번, 5번이 싸우는데 5번이 아직은 안 죽고 있어요. 자, 그런데 6번이 종반 탄력, 역시 초반에 힘을 안 썼던 침력을 보여주면서 종반에 2착이 올라오고 박재정 교수는 게이트 조건 살린 선행으로 끝까지 모처럼 또 우승을 거머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시영 교수의 충분도 중반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하네요. 자, 1번마 투선망권 우승이 없는 인기마, 이번에 과연 우승할지도 관심이었고 4번마 이스트반의 선행이 어디까지 가느냐, 6번마 일격필살 원시영 3개월 휘양마. 자, 6번이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초반에 전혀 밀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선행은 4번이 나갔는데 거리차를 좀 많이 벌리죠. 조금 더 안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거리차가 많이 벌어지고 박태정 기수와 바람 불면서 외곽에서 적극적인 이선전기에 나섰던 스프링 꿈이 2차권 뭉치는 상황. 자, 1번을 달고 있는 박재정 교수는 8번이 앞에 있는데도 굳이 안쪽에서 밀어붙일 생각이 없어요.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페이스 안배를 적절하게 구사를 했고 6번은 중반에 이제 거리차가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직선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었던 상태고 8번이 과연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냐도 요쯤에서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 8번은 직선에서 1번보다 밀리면서 더 걸음을 내지 못하죠. 자, 결국은 4번, 1번, 4번의 싸움으로 6번도 외곽에서 더 이상 침력을 내지를 못하면서 버벅거리는 사이 좀 안쪽으로 또 기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7번이 올라옵니다. 7번. 8마리에 항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 이번 경주에도 인기 이름하에 가장 인기가 낮았던 7번이 들어오면서 구배당에 연출이 되죠. 8마리 경주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보던 분들이 많은데 결과는 의외로 배당이 나올 때들이 많습니다. 마필 두수가 많지 않을 때 전개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으면서 그동안 갇혀 있었거나 뒤에 있던 마필들에게 뻥 뚫리면서 기회가 오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런 경주가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였죠. 마지막 핫스팟 경주 최외곽 11번이 빠르게 선행을 모색을 하고 있고 11번보다 좀 늦었던 8번 큐피드 원더가 2선, 그러나 중반에 8번이 가속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탈취를 합니다. 12번이 지난번에 질러가 막히고 능력 미달 나왔던 마필도 외곽에 빠르게 붙었고 인기마 3번 탑 퀄리티는 안쪽 선두권 말미 자리를 잡았는데 출발 전에 후퇴를 하는 바람에 재진입을 했던 2번 KN 언더킹이 빠르게 선두권 가세하고 있죠. 자, 코너 2점을 살리면서 4코너에서는 선입전개 최적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일단 8번의 선행이 어디까지 버티느냐, 이것이 관심인 가운데 3번이 2번에게 밀리면서 전개가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던 상황이고 문세영 기수가 중간에 안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 인기마 9번은 아직은 후미에 처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올라올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자, 직선에서 8번이 선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가운데 2번이 8번을 압박을 하면서 동반 입상까지 이게 같이 왔으면 9구가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중반에 후미했던 9번 마이티굿 하만식 기수가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거리차가 상당히 좀 컸던 상황인데, 자, 중앙으로 가운데 뚫고 나오는 마필이 있죠. 바로 9번입니다. 하만식 기수 마이티굿이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2번을 제압을 하고 8번, 9번, 2번으로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승부 적중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번에 지난번에 2차 아쉬움이 있었으나 취입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입이냐 취입이냐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5번 달릴레오 신마의 가능성과 4번 원마인드 한번 뛰었던 마필이 상대마로 주목을 받았는데, 자, 선행은 3번이 나서게 됩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 주행검사 때도 선행탐을 보여줬고 2번이 선행마가 아니라는 점과 4번, 5번이 유동적이었던 상황에서 손기현 교수가 제대로 선행에 성공을 하죠. 저도 이 마필의 선행 변수를 복병으로 노리고 적중을 했습니다.
밀렸습니다만은 전개상 유불리가 작용을 했던 상황에서 2번이 직전 추입을 만회하려는 듯 이번엔 빠르게 선입전개 펼치고 직선 중반에는 3번을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3번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후수권과의 거리차가 있는 가운데 그대로 버티는데 4번이 안쪽으로 최적 전개를 끌어냈으나 직선 중반이 더 이상 걸음을 못 내고 5번은 대기하면서 진입거부, 하마, 심 다 뺐던 상태에서 전개도 쉽지 않았고 직선에서는 목도 상당히 높고 마필이 뛰질 않죠. 포기하는 상황. 자, 마지막에 7번, 8번, 6번 외곽으로 취입했던 마필들인데 초반에 보이지 않았던 7번이 종반에 끝걸음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변화. 자, 다음번에 이런 마필들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거리가 1300m였는데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자, 9번이 스타트가 좀 빨랐는데 지난번에도 2번 안쪽에서 선행 갔으나 정반에 무너졌던 마필이고 뚜렷한 강자가 없다 보니까 8번도 강하게 따라붙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쪽에 있었던 마필들 빠르게 선두권 가세를 하고 있죠. 선두권이 그야말로 서바이벌에 들어가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근소하게 6번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뭐 앞선다고 하기는 좀 어려웠죠. 안쪽에 또 2번, 3번도 강하게 붙고 있고 결국 5두 정도가 선두권 접전하는 가운데 인기리마 9번이 선행에 실패하면서 몰락했던 상태고 6번이 직선줄에서는 근소하게 좀 앞서기도 했는데 마방 이동이 계속됐던 마필인데 이번에 의욕적으로 도전까지는 좋았는데 역시 결정력을 내지를 못해요. 자, 선두권에 가세했다가 뒤로 밀렸습니다만은 선두권 접전을 피하면서 오히려 선입 반사 이익을 보게 된 마필이 8번 더블탭이죠. 자, 직전 경주에 출발에 늦어서 아쉬움을 남겼고 두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걸음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반에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 9번이 직선에서 전개분리를 만회할 듯도 싶었으나 초반 중반 무리가 역시 막판 결정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안쪽에 있었던 플렉스 신화가 치고 나왔습니다만 4개월, 6개월 공백이 있었던 커먼포스 임성실가 치고 올라오고 신마 7번도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가능성 있는 여지를 남겼던 경주. 무입상 기수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임성실과 모준호, 임성실 두 기수가 10월에 첫 입상을 기록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자, 3번 위대한 하만이라고 하는 충마가 있었던 경주예요. 3번 위대한 하만은 선행 선입이 다 가능했던 마필인데 선행 상대가 안쪽에 2번이 있었고 10번이 있었는데 10번은 외곽에서 일찌감치 포기하죠. 자, 2번 다실바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3번 안쪽 2점을 살리면서 선행에 성공을 합니다. 연맹기수는 안배력을 보여주면서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직선 승부를 노리고 있고 2차를 했던 6번 판타스틱 러브도 선두권 안쪽 상대적으로 최적 전개 선두권과의 거리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정반까지 지구력으로 결국 입상에 성공을 해요. 최근에 13전째인데 이창만 4번을 하고 있는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필도 이제 상대에 따라서는 능력의 유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8번 마스달레나가 6개월 공백 후에 들어와서 일찌감치 선입권 서봤습니다만 코너에서부터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고 자, 직선 승부에서 3번 위대한 하만이 그대로 선행 우승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2번이 무너지는데 6번이 추격하면서 정반에 사력을 다해서 2번을 제압을 합니다. 후미 추위권 마필들 9번 마이스타는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으나 걸음이 다 나온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정력이 한계가 나왔고 7번 정준노가 이번에 강한 병합적 여러 의지를 보이더니 종반 치고 올라오죠. 너무 늦었어요. 1번 백구도 맨 후미에 있다가 취입이 너무 늦었던 상 취입마들의 부진 속에 앞선의 인기 능력마 두 마리가 그대로 1차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변은 없었던 경주입니다. 오늘 최고배당 200배가 넘는 고배당이 연출이 됐던 경주 인기마 8번 아델플라이에게 절대적 인기가 모아졌죠. 8번을 놓고 한 5, 6주 정도가 팔렸을 만큼 8번의 인기는 절대적이었어요. 자, 지금 안쪽에 4번이 선행 가고 있습니다. 1주에서 동반 출전한 마필이죠. 8번이 선두 외곽 붙자 제어를 하는 모습, 목을 쳐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1번과 3번이 안쪽 게이트 2점에서 선두권 따라붙는 모습, 빠른 전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 2점을 가진 마필들이 빨리 붙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돼요. 자, 중반에 이번에 공이됐던 6번은 중위권 안쪽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4코너를 돌면서는 좀 뒤로 쳐져서 칩이 늦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정반에 치고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하죠. 이 마필은 지난번에도 인기 8위로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윤용세가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자, 더 큰 사고의 주인공은 역시 9번이에요. 누크라운 서강주. 4번, 8번 1조 도마필이 앞선에 있는 가운데 외곽으로 따라붙었죠. 차결 공백기 있었고 체중 변화도 있었던 상태였는데 과거에 2착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1200m에서. 그게 전부였는데 자, 이번엔 앞선에 일찍 붙으면서 직선 승부를 노렸던 상태고 아마도 마방에서도 뭐 우승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자, 그런데 직선에서는 의외로 8번, 4번. 8번이 지금 선두에 나서는 모습이긴 하나 걸리지 못하죠. 4번도 의외로 쉽게 안 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전이 벌어지는데 9번이 앞서기 시작을 하고 선두권 말미에 있었던 3번이 따라붙고 있어요. 자, 저하세 팬들도 9번, 3번 우리 맞고는 있죠. 8번만 들어오면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아, 이거 뭡니까? 9번이 우승을 하고 8번이 무너지면서 3번이 오는데 6번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9번, 6번 그리고 3번으로 오늘 경주 중에 최고 배당 2변이 연출됐던 경주. 8번의 몰락은 다음에도 뭐 재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입상한 마필들의 선전도 역시 편성기회, 전개기회 상황상 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적중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경남 오경주 국산 4등급 강자들이 1200m 단거리에서 맞붙습니다. 바깥쪽 돋보이는 출발을 보여준 7번 어게인 터치. 7번 어게인 터치가 단독 선두에 나섰고 안쪽에서 5번 크라운 펑키와 2번 일렴천하, 1번 잣나무길, 5번 크라운 펑키와 함께 6번 알파 송당까지 선두 그룹 2위 그룹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어게인 터치, 바깥쪽 6번 알파 송당이 2위로 따라붙으면서 반마신자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 1번 잣나무길과 2번 일렴천하, 외곽을 도는 5번 크라운 펑키 5마리 선두 그룹이 이제 3코너를 선회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어게인 터치와 6번 알파 송당 안쪽과 바깥쪽 2마리의 간격은 목차 정도로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어게인 터치입니다. 유현명 기수 첫 안장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 7번 어게인 터치가 여유있게 선두 지키고 있고 바깥쪽 6번 알파 송당 여기에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10번 그린 치타가 정말 3위권에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7번 어게인 터치 2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격차 3마신차까지 벌리면서 단독 선두 2위권에서 바깥쪽 6번 알파 송당을 위협해 나오는 안쪽에 10번 그린 치타입니다. 7번 어게인 터치는 우승을 굳혔습니다. 2위권 싸움에서 안쪽에서 10번 그린 치타가 바깥쪽 6번 알파 송당을 넘어서면서 7번, 10번, 6번 기마코 원락 함스트링이 승군하고 이번엔 거리가 1200m로 줄어든 상태에서 선행 여부가 일단 관건이었는데 초반에 약간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곽이 10번이 빠르게 나오고 안쪽에는 전형적인 도주마 4번이 나오는데 2번이 난데없이 또 4번 안쪽으로 같이 따라 나옵니다. 선입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2번인데 자, 4번과 초반에 같이 나오죠. 자, 그러나 4번은 한 번도 선행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선행마 점핑 출전한 4번과 2번이 모두 앞선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죠. 9번은 일단 선행에 실패하면서 위험해진 상태고 9번이 약간 주춤해서 빠르게 나왔던 10번이 9번이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선두 말 외곽으로 밀려버리는 전개 상황에 꼬였어요. 차라리 좀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자, 초반에 선두권의 모습은 보였으나 중반에 계속 쳐지면서 후미를 쳐렸던 6번마 해피피버가 정반에 날라오다시피 하면서 2변을 연출하게 되는데 자, 직선주로에서는 4번이 선행을 가니까 역시 종막까지 지구려 의외로 2번이 추임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5번에게 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근근히 2차까지 유지할 듯 보였는데 자, 외곽으로 올라오는 김혜선의 해피피버가 날라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선두권에서 2변을 연출했던 마필인데 이번엔 난데없이 또 치우로 2변을 연출하네요. 참 도깨비 같은 마필입니다.